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봉구 창동의 창동주공 18단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위치, 단지 전경, 평면도, 실내 사진, 기본 정보, 지역 분석, 가격 분석, 교통 환경,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서울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왼쪽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북구가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여기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기도 의정부시 그리고 양주시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원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동주공 18단지가 있는 창동은 도봉구에서도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중랑천을 경계로 오른쪽 노원구, 왼쪽 편에 창동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창동주공 18단지가 있고요. 왼쪽에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7단지와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1호선 녹천역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노원구 중계동이 있고요. 상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랑천을 경계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월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19단지 창동주공 19단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단지와 오른쪽에 있는 단지가 틀리죠? 왼쪽에 있는 단지들은 저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지는 고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하나의 단지로서 창동주공 18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3D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18단지가 있고요. 17단지, 그리고 19단지, 그리고 동아 아파트, 그리고 위쪽에는 창동역 4호선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녹천역이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창일초등학교가 있고요. 창동 삼성 레미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1807동은 저층 단지입니다. 오른쪽 왼쪽 다 저층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었어요. 통과해가지고 D등급으로 재건축이 확정된 그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 모습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의 모습인데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옆으로도 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옆길에도 이렇게 차를 쭉 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지에도 이렇게 차를 대고 있죠. 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동주공 18단지 그 주변 보시면 한쪽 면은 이렇게 지하차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단지 앞쪽 같아요. 앞쪽도 이렇게 이제 지금 대로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오른쪽 편은 여기가 지금 이제 중랑천 쪽인데 중랑천 쪽에 이렇게 도로 3차선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한쪽 면은 이렇게 좀 한산한 모습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창동주공 18단지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미로 알아보는 로얄동은 어디일까?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충동 주공 18단지는 1호선 녹천역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1호선 여기 보면 2번 출구 있죠? 2번 출구하고 가까운 동이 어디냐 보면은 1811동이 되겠네요. 1811동과 1812동. 사실은 단지 자체가 그렇게 큰 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통편만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저층 단지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 이쪽에 있는 뷰죠.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뷰를 중랑천의 뷰를 바라보기에는 이 고층 단지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월천 초등학교 가까운 곳은 이쪽 위쪽 단지였고요. 예, 이렇게 재미로 한번 로얄동이 어디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네, 24평형 그리고 25평형 30평형의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네, 24평형 보시면 방 2개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좀 거실이 굉장히 크게 주방하고 이렇게 일자형 주방이 일자형이라서 거실이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25평입니다. 25평부터는 방 3개 방 3개고요.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30평입니다. 30평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구조죠. 근데 보통은 여기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방 3개 30평인데도 화장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옛날 구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넓게 빠지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5평형의 실내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거실이고요.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었죠. 주방이고 이제 안방이고 발코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창동주공 18단지는 창동에 위치해 있고요. 1988년식이고요. 910세대 138%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고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사고요. 최고층은 15층 그리고 계단식과 지역난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플래카드도 보셨다시피 2023년 8월 8일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 전 단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경사로는 정보는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좁아 보이죠? 막 이중 주차도 돼 있고 차를 옆면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 연결은 당연히 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접 초, 중, 고등학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군지 판별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리치고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했고요. 초등학교부터 보시면 서울 월천초 그리고 노곡중, 상계고 이렇게 인근 초중고가 있는데요. 노곡중 중학교 학군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지하철 모두 인접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근 지하철명은 1호선 녹천역이고요. 좀 아쉽게도 밀접학원은 근처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이 1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몰은 없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 월천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축구장의 1.5배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동주공 18단지의 단점인데요. 단점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2중, 3중 주차로 인해서 불편하다. 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다. 네, 이 두 가지를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도봉구의 특징, 그리고 도봉구의 거래 지수와 창동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봉구의 면적은 20.65고요. 65제곱킬로미터고요. 서울 면적의 3.4%고요. 인구는 30만 5,658명으로 서울시의 936만 인구 중에 3.3%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구의 지하철역은 1호선 아까 보셨다시피 1호선이 있었고
위쪽으로 4호선이 있었고 또 7호선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인제대 상계 백병원, 한일병원, 서울 너버스병원, 강북 힘찬병원, 발호선병원 등 인근의 병원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원 개수는 639개고요. 쭉 보시면 입시 검정 모습이 390개. 학원 개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막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상권으로는 백화점은 없고요. 대형마트 3개, 스타벅스 5개. 스타벅스 개수가 생각보다 적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도봉구의 특성은 서울에서 한창 뉴타운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었거든요. 한창 뉴타운 구역이 지정이 될 때 도봉구는 지정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드타운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 도봉구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봉구의 거래 지수입니다. 도봉구의 공급 적정 수요는 1528세대고요. 향후 공급량은 670세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부터 4,492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1,887건 반절보다 더 줄었죠. 그러다가 416건 하고 작년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1125건이 되었고요.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027건은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지금 8월 달인데 작년의 건수를 거의 넘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매물과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네,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2170건에서 2410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429건에서 816건으로 한 600여 건 좀 안되게 이렇게 매물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0평형을 기준으로 보고요. 매매 최고가는 8억 3천, 전세 최고가는 4억 8천이었습니다. 갭 차이는 3억 5천이고요. 30평형의 세대수는 참고로 910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서 80세대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매 전세 건수입니다. 전체 평형이 해당되고요. 2024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22년도부터 보시면 실거래 건수는 7건밖에 안 됐어요. 7건 되다가 23년도에 28건 갑자기 늘어났죠. 그러다가 24년도에는 9건으로 조금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전세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 89건, 23년도에 109건.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43건밖에 안 됩니다. 이 전세 건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0평형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30평형 같은 경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작년 5월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2023년 5월에 4억 8천, 그러다가 2024년 4월에 6억 이렇게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2021년 10월에 한번 처음으로 찍었었죠. 8억 3천을 8억 3천을 쭉 찍었다가 네, 2023년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들더니,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좀 정체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평형의 KB시세와 호가입니다. 네, KB시세 같은 경우는 7억 9천이었고요. 최고 호가는 지금 보시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럼 현재 매물이 없다 보니까 최고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와 업무지구과의 그런 거리 그리고 시간을 한번 보면서 한번 교통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동주공 18단지에서 강남역까지는 지금 표도문을 보시면 대중교통편으로는 58분이 걸리고요. 58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3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23, 4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요. 다음으로 시청역까지 그 시간은 39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했다고 했을 때 자차로 이동하면은 31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역과 가디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디역과 가디역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시면 1시간 5분인데 가디역은 1시간 10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자차로 이동 시에는 39분이 걸리고요. 여기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40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마곡역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거의 57분이 걸립니다. 대중교통이 뭐 환승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에 갈 때 장거리를 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차 이동으로 31분. 그리고 마곡역 5호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9분이 소요되는 걸로 잡았고요. 자차로 이동 시에는 38분만 소요된다. 그래서 굉장히 자차의 이동 시간과 대중교통의 이용 시간에 괴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호선까지의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 걸리는 시간입니다. 1시간 5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차로 이동 시에는 44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판교역 신분당선까지는 1시간 9분. 근데 이거를 이제 자차로 이동 시에는 41분이 소요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네,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고 위치가 어딘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연식부터 보면은 대부분 다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주공 3단지, 삼성 레미안 주공 19단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쭉 보시면 다 평지로 구성되어 있죠.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평당가로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면 주공 18단지가 가장 저렴하죠. 가장 저렴한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이고요. 다음으로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2,300, 500, 700 이렇게 이런 되는데 2,300 그 다음 입지는 이제 주공 3단지, 창동 주공 3단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2,500은 삼성 레미안. 예, 아무리 봐도 이제 레미안 쪽이 더 입지가 그 여기 창동 주공 3단지보다는 좀 좋아 보이죠? 확실히 이 4호선과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가장 높은 게 이제 두 곳이죠. 주공 19단지와 동아 아파트. 네, 이 평당가가 가장 높은 곳이죠. 왜냐하면 4호선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고려하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론 입지 점수를 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서울 아파트 564개소를 입지 점수를 분석해서 평균 점수를 도출했는데요. 과연 창동 주공 18단지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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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바로 75점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평균 입지 점수 83점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낮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도봉구의 입지는 서울에서는 거의 완전 최하위권이죠.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5점이면 좀 선방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창동주공 18단지 자체가 환경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뭐 재건축이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1호선 역세권에 중랑천도 끼고 있는 실거주 하기에는 정말 좋은 단지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창동 민자 역사 그리고 서울 아레나 스퀘어 등이 개발이 되면 그 입지 가치가 훨씬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창동주공 18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창동주공 18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